전통 도검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주의 한 작업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옛날 방식으로 철을 다루는데 황토와 소나무 숯 등을 사용해가며 칼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철의 성질을 바꿔 도검용 철로 만들어주는 제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달궜어. 불로 뭉글하게 달군 쇠는 숯과 불순물이 끼어 있어 조직이 엉성한 상태. 이를 큰 매와 작은 매로 번갈아 두드리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불순물이 빠져나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쇠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단련 작업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처음 오는 사람은 겁나고 도망가지요. 이게 해보는 사람은 안 도망가요. 새를 무섭질 않아요.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시뻘건 불덩이들. 위험을 감수한 이들 앞에서 쇠는 더욱 강해진다. 여도 자꾸 땡기면 말이야 강아지잖아.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게 이게. 그렇게 숨하고 투댕겨야 돼. 감검이 돼 이게. 수만 번의 단련 끝에 이물질을 빼고 단련시킨 납작쇠.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 수백 개를 만들어내야 본격적인 제강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느리고 이거 쨍그랑거리잖아요. 이것들이 다 탄소량이 다르잖아요. 탄소량을 균일하게 해야 돼. 탄소가 낮은 연한 강편과 단단한 강편을 겹겹이 쌓고 난 뒤 황토와 짚을 태운 재를 묻혀 1400도의 화로에 녹이는데 이 과정에서 도금장이 쌓는 방법을 달리할 때마다 칼에 나타나는 무늬도 달라진다.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칼은 제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다. 누워서 왜? 잘 됐어. 빨리 날 태야. 잘 됐다. 야, 으쌰. 강편을 붙일 때는 5 짧은 매를 써서 한 지점을 정확하게 때리는 게 중요한데 야, 다 붙었어. 이제 때려. 자. 이후에는 여럿이 있는 힘껏 내리쳐서 철을 늘려줘야 한다. 장사야 장사. 진짜 드시는데? 힘이 장사야 힘이. 배심으로 하는 거지. 배심으로 하는 걸 맞아. 아, 이것도요. 때리는 것도 요랑이로 때리는 게 요랑. 요랑이지. 근력 갖고 때리는 게 아니야 이거. 제강을 하면서 수만 번씩 쇠를 두드리는 이들. 매 순간 힘과 타점을 계산해야 질긴 쇠가 나온다. 아, 이겼다. 자. 늘어나는 성질이 강한 철은 불순물이 적을수록 전성 또한 강해진다. 둥그스름한 쇳덩이가 길쭉해지면 반을 접는데 이는 전통 도검 제작 기술인 접쇠로 칼의 강도와 휘어짐을 좋게 한다. 아, 됐어요. 유채요. 네. 서두르지 마라. 불에 달군 쇠를 다시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세게 치고 접어붙이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접어야지만은 이 조직, 철의 조직이 일정해지고 균일해지고 그리고 탄소량도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안 접으면 안 되는 거야. 탄소 함유량에 따라 강도가 차이나는 철금속. 여러 번 접어 전체적으로 균일한 강도를 가지게 된 이후에는 적절히 탄소를 조절해야 한다. 검을 만드는 쇠는 강하기만 해서는 쓸모가 없고 휘어지는 성질 또한 지니고 있어야 절대 부러지지 않는 명검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도검장은 가장 많은 불꽃에 노출되며 쇠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약간 빼는 거야. 그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거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탄소를 빼니까 그때 튀는 거예요. 탄소를 많이 넣고 그냥 그대로 시켜가지고서 길게 빼면은 너무 강해 이게.
접쇠는 최소 15번. 쇠를 접음으로써 층을 만들어 마치 여러 개의 면도칼이 겹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데, 수만 번의 매질을 해야 하는 접쇠 과정. 도금장에 땀방울이 밴 철은 최상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직선결이 있어요. 접쇠를 모두 마치면 약 32,000겹의 적층 구조를 띠는 질기고 강한 쇠가 만들어진다. 화로에 빠른 속도의 풀무질로 바람을 넣으면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철이 길게 늘어나거나 넓혀지는 등 형태를 바꾸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단조 작업을 시작한다. 보통 단조는 작은 매로 두드려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칼에 몸을 이루는 검신을 성형하는 단계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해지면서 일정한 모양을 이루는 검신. 곱게 뻗은 선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수천 번의 두드림이 시작되는데, 눈에 띄게 큰 각도로 휘어지는 철. 지금 이 순간 도금장의 오감이 총동원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야, 이거 내가 어디를 더 망치질을 더 심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을 쳐가지고 그걸 더 평평하게 다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대전시에 위치한 공장. 쇠를 달고 두드린 단조 칼은 표면에 불순물이 형성돼 울퉁불퉁해지는데, 이를 매끈하게 갈아주고 평평하게 다듬는 연마 작업이 한창이다. 연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일정한 각도의 선이 나오지 않으면 수차례 되풀이하며 쉽게 끝나지 않는데, 칼이 무엇을 베느냐에 따라 검신의 모양이 다르게 성형돼야 한다. 육각도는 윗등선 2개와 그 다음에 배 쪽에 있는 선, 등과 붙어 있는 선 하나, 2개와 그 다음에 날 쪽 부분에 있는 선 하나, 2개가 모두 합쳐져서 육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각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육각도는 대나무를 벨 때 가장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날과 칼등 사이의 각이 충격을 덜하고 무게감을 더해주는 육각도. 삼각도 같은 경우에는 각이 적어 벨 때 저항은 적지만 힘이 덜하다. 이 선이 없기 때문에 뒷심을 받아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베기가 좀 힘듭니다. 날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인 열처리. 밑에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처리할 때 기름을 통과를 해서 물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담금질을 하는 거죠. 담금질은 이 한 번에 정확히 해야지, 이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쇠가 완전히 사가버려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럼 검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칼날에만 열을 가하여 기름과 물로 식히는 담금질. 이 작업은 온도와 식히는 속도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숭룡공의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 예민한 공정이다. 이 열처리를 할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꼭 숨을 참고 열처리 할 때까지 한 1분 몇 초 정도? 그 정도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열처리를 잘못하면 검이 단단한 물체를 베었을 때 날이 깨져버리고, 물체를 벤 후에도 변형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강도를 달리해야 하는데 그 차이를 두기가 어려워진다. 이 육각도는 날과 등 사이에 배 부분에 선이 있기 때문에 요 날 부분은 가장 강도가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단계의 이 말하자면 강도가 잡히기 때문에 부분열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칼이 된다. 경기도 부천의 또 다른 도검 제작소. 이곳에서는 월도의 단조가 한창인데 검과 달리 칼날이 점점 넓어지며 소승달 모양을 띠는 월도. 때문에 열 처리를 할 때에도 불에 닿는 각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기름에 담금질하여 식힌 칼날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녹이 슬기 쉬우므로 바로 연마 작업에 들어가는데 검신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각도의 산을 만들어야 월도의 파괴력이 증가한다. 열처리는 요즘 말로 요즘 파도 문양에 대해서 파도 문양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일자 문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열처리 후에는 숫돌로 연마를 하여 칼날을 세우는데 숫돌은 입자가 굵은 것부터 대기 시작해서 점점 고운 것으로 바꿔준다. 6단계의 숫돌을 거치므로 작업하는 이들의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고운 거 숫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틀리죠. 고운 것까지 계속 여러 차례 대줘야 그래야 이제 날이 넘어가지 않고 바싹 아주 날카롭게 쓰거든요. 이게 검의 경우 칼의 양쪽에 날을 세워 찌르기에 용이하며 도는 한쪽에만 날을 세워 주로 배기에 많이 쓰인다. 칼날은 열처리와 연마에 따라 절삭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외장은 다 같습니다. 외형이나 이런 건 다 같은데 틀린 점이 있다면 안에 검신 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그 검신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진검이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검입니다. 이 2자루 다 이제 지금 방송국에 납품할 건데 한 자루는 이제 단지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외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할 때 그때 진검을 보여드리는 거고 가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액션을 할 때 배우들이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검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제작된 검은 대부분 수련용 진검과 소품용 가검으로 나뉘는데 검신에 날을 세울 수 없는 가검뿐만 아니라 소재와 생산 과정이 모두 진검과 동일하지만 칼날만 세우지 않은 검까지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제 위용을 드러내는 진검. 집단을 단번에 베어내는 날카로움과 강인함에 매료된 이들이 많다. 볕단이나 이 대나무가 잘 베어지면은 그 손에 그 짜릿한 그런 느낌. 칼이 집단으로 스쳐 지나갈 때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한 번에 그냥 싹 스트레스를 잘라버리는 듯한. 자신의 체형과 힘에 딱 맞는 검으로 수련을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 수차례 배기를 해도 흐트러짐이 없는 칼날. 도검장의 손끝을 떠난 좋은 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현재도 12년마다 제작되는 인검. 올해를 기다려 주문한 사람이 많은데 3인도라고 하는 검인데 고객이 원하는 뭐 올해는 뭐 호랑이 해내는 거 그것도 백호 해내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 호랑이 달과 호랑이 시에 제작을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된 검입니다. 사악함을 베어내는 참사검의 하나로 유명한 3인검. 과거에는 검신에 북두칠성을 새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는 원하는 문양을 넣어주기도 한다.
호랑이의 용맹함을 빌어 대부분 개인의 부족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완성도 높은 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화려한 금속 공예가 더해지고 한 자루의 검이 탄생하는 데는 숙련된 이들의 솜씨가 곳곳에 발휘된다.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조각 안을 이런 식으로 쳐줘야 그래야 이제 은이 박혀서 빠지질 않고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쉬운 것 같아도 집중을 안 하면 나중에 은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칼은 만지는 매 순간마다 정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아름다운 광채가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미리 조각해 놓은 무늬에 금이나 은을 박는 전통 상감 기법은 이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난다. 실처럼 가는 은살을 홈에 딱 맞게 한 땀 한 땀 박아 넣으면 표면을 살짝 가려내기만 해도 선명한 빛이 드러나는데, 광택을 내는 연마 작업까지 더하면 검신의 표면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반질반질해지면서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게 된다. 고도의 손기술로 고풍스런 멋을 불어넣은 은상감. 마침내 온 정성을 쏟았던 3인검 작업이 끝났다. 검신에 딱 맞는 검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로 나무를 깎아 2개를 맞대는데 조금이라도 헐렁하거나 칼이 너무 꽉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 완성된 검집에는 가죽을 감싸기도 하는데, 어피인데 가오리피라고 하죠. 어피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걸로 이제 검집에다 씌우면은 그러면 이제 검집이 훨씬 단단하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고. 검집은 또 다른 방패. 칼에 맞아도 쉽게 잘리지 않는 검집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바로 이 가오리 가죽이다. 하루 정도 물에 담가뒀던 어피로 검집을 돌돌 말아 천으로 다시 감싼 후 약 3일가량을 건조시키면 딱딱하게 굳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가 잘 빠진 것은 절대로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표면 처리. 모치는 이거 어피 위에다가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올려줘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엄청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물체가 부닥쳐도 견고하고 또 일단 보기에도 좋고. 수차례 말려도 이음새가 드러나지 않아야 좋은 어피 칼집이다. 견고함과 멋을 겸비한 검집. 좋은 칼에는 항상 그에 맞는 검집이 뒤따른다. 검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 어느 것 하나도 한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에 이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검신 성형 단계부터 조각, 검집의 마무리 장식까지 한 자루의 칼을 만들어내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은 검이 자신의 품을 떠나야 비로소 보상받는 듯하다. 제가 이렇게 한 자루 한 자루 만들 때마다 남 주기가 싫은 검, 그런 검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냥 좀 속은 상하죠. 그래도 제가 만든 검을 가지고 가셔서 잘 소장하시고 그리고 아끼시고 또 열심히 또 사용도 하시고 그러시면은 그게 가장 보람이죠. 일본 큐슈 지방의 남쪽에 위치한 미야자키현. 이곳에
오랜 세월 전통 도검을 고수해온 도검장이 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다잡는데 昔の日本の百姓でも、そのみんなこんな格好してたので、刀鍛冶だけはみんなこんな格好してる今でもね。 전통 방식으로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미리 숯을 깔아 불 붙일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한국인 문준기 씨. 그가 잘게 부순 숯을 깔자마자 바로 작업이 시작된다. 숯불을 지펴 온도를 올려주고 화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숯조각을 넣는다. 불의 온도가 약 1500도까지 돼야 쇠를 단련할 수 있다. 일본도를 만드는 기본 재료는 옥강. 사철에서 불순물을 거르고 뽑아낸 양질의 쇠덩이지만 칼을 만들기엔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このね、てこの先につけて、そしてこう折り返し鍛錬っていうのが、この玉鋼はとてもいい鋼なんだけど、こういう硬いとこと柔らかいところがあるので、このままでは刀にならない、普通の鉄にならないから、これを折り返してこう練ってしていくとだんだん均質になってくる。これを鍛錬っていう。その鍛錬を今からやる。 쇠를 단련하는 과정은 대체로 어두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불꽃의 색깔과 불의 세기는 물론 그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철의 변화를 제대로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달군 쇠덩이가 모루 위에 오르자마자 일정한 속도로 잇따라 내려치는 제자들. 철에 달라붙은 숯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똥똥ってやったらスパイスやから。はい。早くでも早すぎるよ。トントンじゃない。トントントントン。はい。一泊置いて。 아직 경험이 부족한 준기 씨. 3개월 전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들을 온몸으로 습득하고자 어렵게 일본 도검장의 제자로 들어왔지만 스승의 마음을 읽어가며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리듬에 맞춰 2kg이 넘는 매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하는 고된 작업. 하지만 달군 쇠덩이에 긴 쇠막대를 달고 나면 지금보다 더욱 힘든 단련이 시작되는데 접시. 접시? 예, 밥 먹을 때 쓰는 접시. 네. 접시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철을 올려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평평하게 두드렸던 강편 위에 미리 단련해둔 다른 옥강을 폭에서 서로 완전히 붙을 때까지 쳐야 하는 것. 두 개의 철이 단착할 때 산화되지 않도록 점토를 개어놓은 물에 적신 뒤 다시 높은 온도에서 달궈준다. 철길이 녹아 엉겨붙을 정도로 열을 가한 뒤에는 보다 더 센 힘으로 내리쳐야 하는데 긴장한 듯 준기 씨의 망치질이 자꾸 빗맞는다.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거보다 정확하게 때려야 되니까 정확한 위치를 두들겨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練習が足りないよお前。毎日やってるの？3ヶ月だろ。
ちゃったの